성장으로 일하고 이제 정치인을 발을 들이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말씀을 왜 드리게 되냐면, 우리 평택시가 뭐 인구 50만, 60만, 70만을 가면서 양적 성장도 하고 경제 규모도 GRDP 규모로 경기도에서 3위권으로 들어섰지만 그 경제에 대한 그 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만큼 뭐 삼성을 비롯한 이런 대기업, 또 1차, 2차 벤더 기업만큼 우리 평택시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과연 그 과실을 같이 누리고 그분들도 충분히 성장하는가. 그리고 또 지역으로 볼 땐 우리 평택이 남부, 서부, 북부인데 과연 남부, 서부, 북부가 같이 성장하는가. 또 신도심, 구도심이 있는데 신도심, 구도심이 같이 성장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저 민선국이 앞으로 민선 10기, 11기, 12기에 시장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슬로건을 했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은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됐냐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보시면 시민들께서 양적 성장을 많이 공감을 하세요. 인구도 많이 늘었고 뭐 GRDP도 늘었지만 시민들께서는 불편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첫째, 교통의 불편, 두 번째, 교육에 있어서 좀 불만족함, 그리고 특히 의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 그리고 뭐 문화 여가의 부분에서 좀 불충분함.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시민들이 평택에 와서 살고 싶고 또 누구든지 와서 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좋은 도시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지만,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는 좋은 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죠. 하지만 충분 조건은 그분들이 거기에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저는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부분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은 거기에 맞추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함께 성장하는 경제 도시, 그다음에 시민 만족 정주 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민 생활 인프라에 관계되는 거고, 일상이 행복한 도시는 문화, 환경, 행정에 관계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삼성 반도체 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추팔 산업단지에 있는 한미약품 바이오 플랜트, 이제 바이오 기업이고, 여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이제 평택에 들어올 곳입니다. 우리 브레인시티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방위 산업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 평택이 경제 규모로 보면 이제 평택, 제가 옛날에 부시장 할 때만 해도 9위였는데 지금 인구 규모로 8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는 인구가 이미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인구가 느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평택, 남양주도 약간 정책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성, 용인 정도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평택시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한다는 거고, 이제 경제 규모로 보면 지역 내 총생산, 이게 26년 5월 정도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거든요. GRDP 기준으로 42조 원으로 저희가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와 용인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1인당 GRDP 규모를 보면은 저희가 화성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위권에 이미 올라섰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이제 평택시가 2040년 도시기본계획 보면은 인구 구조를 105만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저는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평택 시민 모든 분들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삼성 반도체를 갖고 있어서 삼성 반도체가 잘 움직이고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는 평택시에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평택의 경제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지난 3년간 삼성이 어려워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삼성이 어려워서 시민들이 뭐 세수도 부족한 문제도 있었고, 시민들도 사업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경기자유구역 청장을 하면서 세계의 여러 가지 경제 흐름, 그리고 평택시에 맞는 사업을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바이오 산업, 이게 바이오 산업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약을 만드는 것만이 바이오가 아니거든요. 환경 쪽에도 바이오가 있고 농업에도 바이오가 있어서 그 규모는 반도체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산업하고 방위 산업은 너무 안타깝죠. 우리 평택에 아시겠지만 캠프 험프리도 있고 오산에 미군, 우리 평택이죠 사실은, 미군 비행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위 산업을 육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중에서 MRO, 메인테넌스 리페어먼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유지 보수 쪽에 방위 산업을 키워보려고 하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우리 평택의 바이오, 아까 얘기한 그 한미약품 바이오 플랜트가, 한미약품은 이미
그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3등 안에 드는 회사고요. 그 관련 회사가 약 120개 정도 있고, 우리 방위산업 분야에도 제가 판단한 자료를 뽑으니까 1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키워서 삼성하고 같이 잘 나가면 좋은데 반도체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분야로 육성해서 그 좀 보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함께 성장하는 도시, 경제 도시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산업의 그 역동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수 같은 것이 저는 다 바닥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성에서 나오는 그런 그 산업의 역동성,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우리 평택 시민 소상공인한테 가야 되고 중소기업한테 가야 되나, 그것이 저는 평택이 앞으로 성장하는 관건이라고 봐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삼성의 세수가 얼마에 들어오면 그 부분의 몇 프로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죠. 기금의 장점은 아시겠지만 기금을 만들어 오면 그때는 쓰는 거에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이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좀 확대할 겁니다. 지금은 두 분인가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좀 확대를 해서 우리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 분께서 애로사항, 뭐 경기도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 그리고 판로 개척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할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카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카페는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경기도의 평택에 상가를 많이 다녔는데 그 대표님들이 그 얘기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역 카페가 돈은 그 매달 한 3, 4일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데 그 3, 4일이 지나면 사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지역 카페 발행액을 늘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늘릴 겁니다. 늘리면서 하나는 좀 제가 고민하는 것이 이게 지역 카페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이 조사를 해보면 너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카페를 우리 평택시에서 한 달에 인센티브를 얼마를 드리니까 쓰세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은 골고루, 그렇죠? 소상공인분도 골고루 시장에서 골고루 가야 되는데 몇 개 업종에 그게 중점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좀 제한을 하는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의 면적이 458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수원이 120평방킬로 정도 되니까 수원의 4배 정도 되는 도시고, 서울이 603평방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외곽 수도권 순환도로가 2개가 있는데 평택은 하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저기 북부에서 서부를 가려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일본 국도를 타고 들어와서 38번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서남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 광역 지역 철도망은 이거는 이제 그동안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좀 새로운 거는 맨 위에 그 서화성 원시 미연결 구간이 27년 상반기 개통되면은 이제 서해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서해선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뭐 GTX AC 실질 설계 들어갔고, GTX-C는 타당성이 완료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발 KTX 직결도 이거는 다 그동안 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빨리 당기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버스하고 어떻게 그 환승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정시에 도착하느냐.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열차 시간이 KTX 타는 시간이 9시, 8시 30분이면 어떻게 8시 30분까지 정확하게 맞춰주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도시를 만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이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곳보다 그 출산율이 높고, 그죠? 출산율이 높고 젊은 부부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젊은 유권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병원 얘기를, 젊은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평택의 병원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서부 분들도 굉장히 병원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제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선은 저는 원래 24시간, 제 욕심 같아서는 24시간 어린이 전용 병원을 좀 만들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상당히 먼 시간이고, 뭐 여러 가지 비용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협조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평일에는 뭐 11시까지 주말에도 운영하는 그런 병원인데, 현재 우리 평택에는 3곳이 있어요. 서정 성세의원, 노란 겁니다. 성모 아이들의원, 성세 아이들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주로 남부 쪽에 있고 북부 쪽에 있어서 고덕 쪽에 하나 추가로 하고 서부 쪽에 하나 추가로 해서, 특히 서부에 계신 분들이 저녁에 아이들이 아플 때 여기 남부까지 오는 좀 불편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고, 출산 지원분들 제 공약에 있는 부분입니다. 확대하고, 나머지 공공보육 같은 도 이제 이것도 그 유권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늘봄이라고 얘기해서, 늘봄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 부분에 좀 질적으로 높여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평택시 예산 지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좀 질적으로 높이는 부분을 하고, 나머지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조금 아이들을 맡길 때 편하게 맡기고, 거기에서 그 시간에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질 좋은, 또 질 좋고 좀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긴급 야간 돌봄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갑자기 뭐 거의 다 맞벌이 부부시잖아요. 저녁에 갑자기 아기를 맡길 일이 있으면 좀 편하게 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또 20개소 추가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교육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여기 사실은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진로진학 상담센터에 대한, 그러니까 평택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외곽이어서 학부모님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 욕구는 많은데, 그 정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평택에서 서울이나 수원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번역별로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평택에는, 우선은 북부에는 송탄출장소 인근에 상설로 만들고, 평택에는 창의체험교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평택대에 있는데, 이것도 위치를 좀 시민들 말씀을 들어봐서 위치가 좋은 곳, 서부는 서부 청소년센터로 해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하고 전문 상담,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받아본 학부모님들이 평택시 진로진학 상담센터 갔더니 굉장히 그 상담하는 그 내용도 좋고 정보도 정확하더라. 어느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은 꼭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뭐 불편을 느낀다거나 다른 도시로 가는 이제 그런 문제는 없애도록 하고, 학교 설립은 이제 교육청과 협력 강화를 통해서, 안민석 교육감님하고 협력 강화를 통해서 브레인시티 고속 섭외 하고,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국제학교, 성담교, 평택특수학교를 저희들이 지속 기존하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도서관입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과거에는 뭐 열람실 가서 공부하는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문화 공간, 시민들이 문화 욕구를 해소하고 거기서 만나서 커뮤니티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어서 지금 만들어진 거에 조금 하고, 가능하면 북부 쪽에도 거점 도서관을 하나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 쪽에도 거점 도서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배달이 도서관급에, 그 다음에 우리 서부의 서부 화양지구에 이런 좀 거점 도서관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 축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표 축제는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냥 뭐 우리 최원용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거, 또 평택시정에서 생각하는 대표 축제 그런 게 아니라, 대표 축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다 들어봐서 그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거를 대표 축제로 해야 될지, 어떤 컨셉을 평택의 대표 축제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대표 축제를 한다면 어떤 시기에 대표 축제를 개최해야 될지, 또 대표 축제를 한다 그러면 한 곳에서만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서부, 남부, 북부 나눠서 해야 될까, 아니면 경연제로 해야 될까, 이것까지 한번 충분하게 우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신청사든지 서부 출장소든지 뭐 평택의 아트센터든지 문예가든지 최대한 개방할 거예요. 최대한 개방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가능하면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24시간 365일 최대한 개방하고, 그것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면 유지보수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인허가를 들어오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과 갔다가 산지부서 갔다가 뭐 교통부서 갔다가 여러 다니다 보면은 뭐 1, 2주 가지 않습니까? 1, 2주. 뭐 여기 도시개발과 갔다가 산지부서 협의하러 가면은 회장님이 안 계시고 한 이틀 있다 오세요. 요거를 하나의 그 민원봉사국을 만들고 거기에 민원에 관련되는 과를 앉히고 원스톱 민원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팀장들을 다 한 곳에 앉힐 거예요. 그래서 뭐 도시계획팀에 했으면은 바로 옆에 가서 산지팀에 가고 또 옆에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440 공직자가 우리 민선구기에서 평택시장님이 결국 평택시민이 주인이고, 평택시민만을 생각하면서 평택시민 행복을 위해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